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30명으로 1,000명대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LA 카운티에서는 한 달 전과 비교해 20배 급증했습니다.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기원 재조사와 관련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WHO 조사 거부와 관련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우려 속에 도쿄올림픽이 오늘 개막합니다. 일본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천 명에 달하면서 개회식은 무관중으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630명으로 17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이 반영된 하루 전보다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국내 환자는 1,574명으로 전날보다 40여 명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1,009명이 확진돼 비중은 64.1%로 나타났습니다. 비수도권 증가세가 이어져 국내 환자의 35.9%에 달했습니다.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 확산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1,000명대 확진이 계속되면서 중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명 추가돼 누적 227명이 됐고 숨진 사람도 3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066명에 달합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지만 백신 하루 접종 인원은 1, 2차 합해 20만 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14만 190명이 받아 누적 1,672만 3,537명, 접종률은 32.6%입니다. 이 가운데 4만 1,104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677만 9,191명, 접종률은 13.2%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3차 대유행 때보다 거센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단계에서는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약 70% 수준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기 전인 7월 첫 주 대비 일평균 확진자 수가 24%가량 증가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역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감염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하겠습니다. 방역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피서객이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해수욕장이 몰려있는 강원도 속초시와 양양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습니다. 양양군은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 역시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과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금지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오류가 반복되자 정부가 결국 민간 기업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물론 LG CNS 등 시스템 통합업체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문기관도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동시 대량 접속으로 발생한 접속장애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 발생 원인 분석과 함께 보완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4차례 발생한 사전 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해 재정난 때문에 간송 컬렉션을 경매에 내놓은 간송재단이 이번엔 국보 훈민정음을 디지털 자산 NFT화해서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라 상징의 훼손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940년 간송 전양필 선생이 기와집 11채 값을 주고 지켜낸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로 지정하자는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상징적인 문화재입니다. 지난해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은 일로 재정난이 알려진 간송미술관이 이번엔 훈민정음을 NFT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당 1억 원씩 100개 한정으로 팔겠다는 계획입니다. 훈민정음 보존과 미술관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보로 NFT 제작을 시도하는 건 처음인데 촬영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책을 손상하지 않고 촬영할 수 있다는 주장과 책을 꺼내는 것 자체가 훼손의 시작이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여기에 나라의 대표적 유산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후원금 모금의 다른 방법일 뿐이라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기금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닐 수도. 잘 만든 영인본이 있는데 그 자료를 좀 활용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송재단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회사도 설립해 추가 NFT 사업이 예상됩니다. 간송미술관 수장고 건립과 비지정 문화재 관리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 이후 64억 원에 이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덥겠지만 전력 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최대 전력 발생 시간이 오후 4, 5시, 최대 전력은 90.3기가와트로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거래소는 이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9.1기가와트, 예비율 10.1%로 정상 상태일 것이라면서 전력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력 수급 첫 고비로 여겨졌던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력 사용이 예상대로 급증했지만 원전 추가 가동 등을 통해 예비 전력이 10기가와트를 웃돌며 전력 수급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어가는 폭염이 가장 괴로운 건 바깥에서 종일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일 겁니다. 더위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데 마스크가 땀에 젖어 숨쉬기 힘들 정도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지 보행로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 서울 창경궁역 공사장. 노동자들이 철 구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인데도 얼굴엔 금세 땀방울이 맺힙니다. 우리가 피부에 닿으면 저게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햇빛에 달궈지면,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힘들고 하루 종일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이제 저녁 되면 좀 이제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바로 옆에서는 돌을 평평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천막 아래 직사광선은 피했지만 30도를 웃도는 더위에 고글에 마스크까지 쓰고 일하자니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까지 한 게 불편한 건 말하지도 못해요. 더 불편하지. 날씨 뜨겁고. 혼자 일하는 노상주차장 관리원은 한낮 햇볕을 피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이지만 도로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주차장의 기온은 다른 곳보다 더 높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온도계는 섭씨 3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온몸은 흠뻑 젖었습니다. 계속 물 마셔야 되고 마셔도 뭐 계속 땀으로 나오니까 뭐 화장실 갈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엔진룸에서 이제 열기가 엄청 나오니까
그 옆에 잠깐 서 있는 거라도 좀 많이 힘들죠. 올해 들어 온열 질환 진단을 받은 노동자는 193명. 이 가운데 44%는 건설 현장 같은 실외 작업장에서 일했습니다. 건강을 해치면서도 바깥에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노동자들. 노동자 단체는 땀에 젖은 몸을 씻거나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현장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면서 야외 노동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휴게 시간을 중간에 두거나 아니면 식수라든지 휴게 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계 작업을 중단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와 함께 야외 노동자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지자체가 폭염으로 작업 중단 지시를 내릴 때는 임금을 일정 부분 보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폭염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의 자치구들이 이색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산책로 한가운데 냉장고를 놓거나 열을 낮춰주는 버스 정류장에 의자까지 생겼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종로구 탑골공원 한쪽에 꽁꽁한 생수병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무료 급식을 기다리던 어르신들이 체온을 재고 손소독을 마친 뒤 하나둘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숨막히는 더위 속에 어르신들이 행여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을까 구청에서 준비한 겁니다. 여기 오면 이렇게 시원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고 사람들이 다 여기 오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노원구 당연천 산책로 한가운데에는 냉장고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시원한 물병이 가득 차 있는데 길을 가던 시민들이 하나씩 꺼내갑니다. 냉장고가 설치된 곳은 그늘 한 점 없는 산책로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누구나 이렇게 시원한 물을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총 18군데에 힐링 냉장고를 설치했고요. 4만 병 정도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산책하던 시민들은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입니다. 옛날에는 저런 물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으면 그냥 참고 가야 되는데 돈 안 내고도 마시는 것도 좋고 이제 시원하고도 하고 이제 여름나기가 괴로운 아파트 경비원을 위해 팔 걷고 나선 구청도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34곳의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야외 활동하고 나서 들어오면 이제 땀에 젖거나 그러잖아요. 일정 시간 뭐 좀 이렇게 틀어놓고 있다가서 땀 좀 식히고 그러면 훨씬 부드럽죠. 땡볕 아래 버스를 기다리기 힘들다는 민원에 색다른 물품을 마련한 곳도 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소재로 된 덮개를 덮었습니다. 이른바 쿨링 의자입니다. 5, 6도 정도 온도를 좀 낮게 해주는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너무 뜨거워서 못 앉는다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는. 전국의 온열 질환자가 벌써 500명을 넘어선 여름. 지자체들이 내놓은 가지각색 아이디어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자가 재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여전히 전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기준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4만 1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2주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카운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LA 카운티에서는 21일 하루 2,551명이 보고됐습니다. 한 달 전 124명과 비교하면 20배로 급증한 겁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여전히 전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we are still at war with the virus. We've never said that would be over. We've always said that we'd be continuing to focus on ensuring we're meeting people where they are and getting them vaccinated, keeping them safe. 하지만 백신 접종은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접종 횟수를 51만 6천여 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좋다고 한 CDC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But now I would say for now, the same with vaccinated individuals. You may have to re-don masks until we can sort out the level of virus transmission going on.
코로나19 확산은 감염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변이가 생겨날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독감이 퍼지는 가을철 전에 백신 접종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지만 백신이 넘쳐나는 미국의 상황도 이렇듯 좋지는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현행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건당국과 정기적인 회의를 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브리핑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 변경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어떤 결정도 보건 전문가들이 주도할 것이라면서 지금 새로 발표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길랭바레 증후군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매우 드문 부작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MA는 현지 시간 22일 안전성위원회가 사용 가능한 자료를 평가한 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과 길랭바레 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감염 등에 의해 유도된 항체가 말초신경을 파괴해 마비를 일으키는 희귀 신경계 질환입니다. EMA는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길랭바레 사례가 매우 드물게 발생했다면서 해당 제품 정보의 관련 경고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첫 발현지인 중국 우한 지역과 실험실을 중심으로 2차 기원 조사 실시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 지나치게 중국 편을 들었다는 비판을 받은 WHO가 중국의 반발을 뚫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세계보건기구 WHO를 겨냥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의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은 WHO의 코로나19 기원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조사 방침은 과학에 대한 오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WHO의 코로나19 기원 조사가 정치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조사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武汉病毒所的职工和研究生到目前为止没有一个职工和研究生感染新冠病毒。武汉病毒所 세계 각국으로부터 코로나19 기원지로 의심받고 있는 중국 우한 국가생물안전실험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설계, 제조하거나 유출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HO는 지난 1월 1차 조사에서 우한 실험실의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냉동식품을 통해 중국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수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을 수용해 조사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정보당국에 독자적인 기원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G7 정상회의도 재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중국을 향한 압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뒤늦게 1차 조사가 섣부른 결론이었다며 재조사 필요성을 밝혔지만 중국의 반발을 뚫고 실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2단계 조사 계획을 거부한 데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입장은 무책임하고 솔직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WHO의 2단계 조사는 미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조사 진행을 방해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은 추가 조사 차단을 시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WHO의 2단계 계획을 지지하고 WHO의 계획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이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주도하고 간섭이 없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당국에 지시한 코로나19 기원 조사 이외에
WHO의 조사도 지지해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팻 겔싱어 최고 경영자가 세계를 강타한 반도체 부족 사태가 2023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비관론에 힘을 실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겔싱어 최고 경영자는 2분기 실적 발표 직후 인터뷰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반도체 신규 공장 증설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에서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기까지는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말까지는 일부 공급 부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대규모 장치 산업인 반도체 업계의 특성상 공급 부족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네, 오늘 저녁 우리 선수들이 5년을 기다린 결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숱한 논란 속에 개막하는 올림픽이지만 그 끝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